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백화점 식당 주방 공사, 도대체 백화점에서 하는 식당 주방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 백화점 식당 주방 공사는 왜 다른 일반 상가에서 진행하는 공사보다 더 비싸고 뭔가 까다로울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화점 식당 주방 공사가 어떤 다른 일반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작업 시간이 좀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른 층들의 이제 영업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그 백화점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층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도 그 공사가 진행되는 줄 모르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백화점 안에서도 그렇게 공사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할 때에 거의 대부분 영업시간이 끝난 야간 혹은 영업시간이 시작되기 전 아침 이른 시간이나 새벽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운이 좋다면 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주간에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좀 영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작업들은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냥 소음 없이 안에서 사부작 그런 작업들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의 제약이, 작업 시간의 제약이 좀 큰 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대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 특히나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아주 신경을 써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할 때 모든 현장에 그 안전 관리자, 백화점 측에서 나온 안전 관리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조금만 안전모 안 써도, 조금만 신발 안전화 신지 않아도, 그리고 혹여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위험성이 보이면 무조건 작업 스탑 하지 마세요. 경고를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똑같은 상황이 몇 번 발생이 된다, 전부 작업팀 다 퇴출입니다. 그 현장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화기류라든지 이제 뭐 용접 이런 작업을 할 때 불을 쓰는 그런 장비들은 사전에 또 미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장비를 또 갖고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어떤 현장에서 이제 일례로 심했던 경우는 방수액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그 방수액이 화학물질이라 혹시 뭔가 사고가 터질지도 모른다, 이거 반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방수액이 없으면 그 안에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미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안전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작업을 하는 데서 약간의 효율성이나 시간의 어떤 그 속도가 좀 안 날 때가 있기는 해요, 사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화점 시설팀에서 정해놓은 시공 매뉴얼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공 매뉴얼에 보면 자재를, 어떤 자재를 써야 하고 그 자재를 가지고 어떤 장비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작업 방법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시공 업체 회사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공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백화점 시설팀에서 요구하는 방법 그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화점에서 식당 주방 공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수 물턱을 먼저 만듭니다. 보통은 일반 시멘트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거푸집을 먼저 만들고 거푸집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 전산 앙카볼트를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레미탈 반죽을 타설해서 방수 물턱을 만들어라 라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가끔 운이 좋아서 그냥 시멘트 벽돌 쌓아서 하세요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푸집 방식을 이용해서 방수 물턱을 만들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재로 거푸집을 쭉 이제 도면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철근 심고 콘크리트, 이제 레미탈 반죽을 타설을 해가지고 안에 꼼꼼히 채운 다음에 이제 양생을 합니다. 이렇게 양생 시간을 갖고 한 보통 이틀 정도 가져요. 뭐 상황에 따라서 더 길게 갖기도 하지만 우선 이틀 정도 양생 시간을 갖고 나서 이 거푸집을 해체합니다. 이 거푸집을 해체하고 나서 곧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멘트 액체 방수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배수관 작업을 이 식당 주방 바닥을 타공해서 아래층 천정에다가 연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 미리 바닥 코어 타공을 해놓고 그 코어 타공한 자리에 PVC 메인 배수관을 먼저 뽑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푸집 작업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멘트 액체 방수 작업까지 하고 한 2, 3일 정도 양생 시간을 또 가져요. 양생이 잘 되면 양생 상태를 보고 그 다음 2차 방수 작업인 우레탄 방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우레탄 방수 작업 같은 경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멘트 액체 방수를 했죠. 근데 이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고 양생 상태를 확인할 때 가끔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밑작업으로 균열 보수제를 이용해서 균열 보수 작업을 하고 코너 주위는 이제 테이핑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레탄 방수제로 그 다음 방수를 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인 우레탄 실리콘을 이용해서 또 부분적으로 보수 작업을 밑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밑작업을 하고 나서 우레탄 방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바닥 속에 묻히는 방수층이기 때문에 참고로 비노출 우레탄 방수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도 작업을 먼저 하고 중도 작업으로 이제 우레탄 방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방금 이야기했던 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 실제 방수층이 잘 접착이 되도록 하는 이 접착제 풀을 한번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하도를 먼저 뿌려주고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생을 잘 시키고 나서 진짜 방수제, 그걸 중도인데 이 중도 진짜 방수제를 쫙 도포를 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 이 검은색 방수제가 진짜 중도 작업에서 뿌리는 도포하는 방수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이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일정 두께 이상만큼 방수층을 쭉 도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고요. 다시 또 양생 기간 또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양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양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당길 수도 있고, 이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양생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양생 시간을 갖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뭘 할까요? 네, 들어와서 이 방수층 형성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담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물을 이 백화점 측에서 요구하는 깊이만큼 실질적으로 물을 받아요. 근데 목욕탕에 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목욕탕에 물 받으면 딱 막아놨을 때 물이 그 안에 빠져나가지 않고 잘 담겨져 있죠. 방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담수 테스트를 통해서 일정 깊이만큼 물을 모두 채우고 일정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 보통은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를 요구를 해요. 아래층에 물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리고 수위에 이상이 없다, 수위의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바로 퇴수를 합니다. 이때 퇴수를 할 때 필요한 거는 뭐다? 네, 배수 펌프와 호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어느 정도 한 5cm 이상은 이제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가지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수 펌프를 준비를 해서 배수 펌프를 놓고 퇴수를 다 시켜주죠. 이렇게 이제 담수했던 물을 모두 퇴수하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배관 작업에 들어갑니다. 수도관이랑 이제 배수관 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보통 이제 백화점에서는 수도관 작업에 사용하는 이 배관 자재를 동파이프 혹은 스테인리스, 이 보통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꼭 하라고 이야기를 보통은 해요. 근데 동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많이 요구하는 데들이 없고 거의 대부분 내구성이나 위생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작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배수관을 작업을 할 때는 이 PVC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배관이 또 두꺼운 PVC VG1 파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배관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 배관에 이제 고정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 배수관의 고정을 좀 해놓고, 이 부분은 바닥에 방수층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바닥에 고정대를 설치하기 위한 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몰탈 반죽을 좀 개서
그 배관을 이렇게 감싸주고 굳혀줘요. 나중에 방통 작업할 때 뜨지 않도록. 그래서 방수층에 어떠한 손상이 가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몰탈 반죽을 이용해서 배관을 잘 감싸주고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관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 수도관 그리고 배수관에 이 작업이 잘 되었는지, 수도관은 수압 체크, 그리고 배수관은 물을 일정 시간 동안 흘려보내서 이상은 없는지, 물이 잘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통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통수 테스트까지, 수압 체크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은 거의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마지막 방통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관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방통 작업, 그 안에 주방 바닥을 이제 전체 배관이 안 보일 때까지 채워주는데, 여건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레미콘 차를 불러서 펌프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쫙 부어요. 그걸 하면 거의 뭐 30분, 1시간 안에 방통 작업이 싹 끝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뭐 레미콘 차가 들어올 수 없거나 레미콘 차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이 인력으로 전부 다 레미터를 다 현장까지 짊어지고 이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다 믹서기로 캐서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통 작업을 할 때도 역시 방수액을 같이 섞어서 믹싱을 해서 그 안에 방통 작업으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화점 식당 주방 공사의 바닥 설비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타일을 바닥이랑 벽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필요에 따라서 타일 작업을 하기 전에 방통 작업이 끝난 그 바닥 위에 한 번 더 방수를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식당 주방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백화점에서 진행을 하는 식당 주방 공사는 시간에 대한, 작업 시간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어떤 시공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 그 이외에 작업 효율성이 조금, 속도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변수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식당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식당 주방 공사보다 훨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과 이 공사가 백화점 공간이라는 이 특성을 좀 이해하고 고려를 하시면 아마도 이 백화점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